안녕하십니까, 홍기빈 클럽입니다. 오늘은 책 소개와 더불어서 책 나누어 드리는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바로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영국의 경제인류학자 제이슨 히켈의 저서 격차입니다. 제가 이 책에 추천의 말을 적기도 했습니다만은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을 더 알고 싶은 여러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책을 널리 알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책 앞을 펼쳐봅니다. 장하준, 케이트 레이버스, 앤 패티포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식인들의 추천사가 줄줄이 나오네요. 하지만 보다 제 눈길을 끈 것은 이 책의 헌사입니다. 대지에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아프리카 해방을 위해서 짧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던 혁명가 프란츠 파농의 저서의 제목이죠. 대지에 저주받은 자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읽고 많이 고민했던 기억도 떠오르네요. 자기의 땅에서 추방당한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읽어보려 합니다. 제이슨 히켈의 이 책은요, 2017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전 세계적인 어떤 격차의 문제를 다룬 아주 짧고도 감명하게 집대성한 저서로서 이미 표준적인 저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이슨 히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Factful List라고 하는 책이 있었지요. 저는 그 책을 넘겨보다가요, 그 책의 주장 중에서 전 세계의 빈곤율이 19세기 후반 이후로 계속 줄어들어 왔다든가,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와의 격차가 20세기 후반 이후 계속 좋아지고 있었다라든가, 세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바와는 크게 어긋나는 주장이었습니다만은 이 책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또 저자가 이 보건통계학 분야에서 워낙 유명한 권위자이다 보니까 이 책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바로 이 제이슨 히켈이라고 하는 사람의 블로그에 가게 되었습니다. 링크를 댓글로 달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 로슬링의 주장을 이 뿌리부터 통째로 날리고 있었습니다. 로슬링은 1975년만 해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들이 마치 쌍봉 낙타의 두 개의 혹처럼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만은 2015년이 되면은 이 외봉 낙타의 하나짜리 혹처럼 한 덩어리로 합쳐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히켈은 이러한 로슬링의 주장이 간단한 몇 가지의 눈속임이라든가 혹은 잘못된 지표의 사용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아주 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이를 교정한 그림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0년만 해도 오히려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던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들이 2017년이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격차를 보이면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게 제이슨 히켈의 그림입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진짜 전문가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본래 데이터는 그 자체로 말을 하는 법이 드뭅니다. 이 팩트라는 것은요, 그러한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작업이 허황되지 않게 하려면요, 그 작업을 하는 사람은요, 그 데이터를 둘러싼 역사적, 구조적 맥락을 풍부하게 깊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분야에서의 데이터하고 팩트를 이렇게 양적으로 풍부하게 소화할 뿐만 아니라 이 질적으로도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려면요, 오랜 시간에 걸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주 깊은 내공을 누적할 필요가 있지요. 저는 제이슨 히켈이라는 연구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신뢰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후 그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든가 연구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요 저작인 바로 이 격차, 우리말로 출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좀 주제넘습니다만은 얼른 나서서 이 추천의 말 해제를 쓰겠다고 나서게 된 겁니다. 우선 이 책의 미덕은요, 지난 40년간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이 군림하면서 크게 왜곡되어 있었던 우리의 시각을 아주 제대로 바로잡아 준다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제3세계의 빈곤과 저발전의 문제라든가 또 서방 세계와의 불평등의 원인을 찾고 또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속이론이라든가 세계체제론 같은 이런 풍부한 시각들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론들은 주변부 나라들이 이미 몇백 년 전인 16세기부터 유럽이라든가 서방 세계하고 지속적으로 역사적 관계를 가져오면서요, 그러한 불평등의 권력 관계가 어떻게 해서 비단 무역이라든가 금융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지리 전반에 걸쳐 가지고 단단하게 구조화되는 과정을 갖다가 아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폭이 넓은 정치 경제학의 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불평등과 저발전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요, 주변부 지역과 나라들이 과감한 정치 경제와 사회적인 구조 개혁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큰 틀을 제시하는 아주 야심적인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학이 드세게 몰아치면서 이러한 이론적 전통이 크게 위축되거나 아예 끊어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보다는 당장의 외국 자본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또 국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더 시장주의적으로 바꿀 것인가, 그래서 이른바 국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좁고 협소한 틀로 문제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보신 그 쌍봉낙타, 외봉낙타의 그림처럼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치경제의 해법이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볼 적에 이 국제적인 불평등과 격차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벌어지기만 하는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지표 몇 개와 이 수립 모델 몇 개만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덤벼드는 이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은 결국 국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수명이 다했다, 이런 환멸이 높아졌습니다. 이 책 격차는 바로 이렇게 맥이 끊어지거나 명맥이 희미해졌었던 1980년대 이전의 제3세계 정치경제학의 전통을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의 경향을 여러 자료를 동원해서 업데이트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 특히 세계적 격차의 문제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꼭 거쳐가야 될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나 국제적 불평등 관심 없어, 내가 무슨 UN 사무총장이야, 나는 우리나라의 불평등이 더 급한 문제지 뭐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냐,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불평등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또 그것이 어떻게 연구화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요, 그게 한 지역이냐 한 나라냐 아니면 전 세계냐라고 하는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안에서 작동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정치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논리는요, 한마디로 권력과 지배의 논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논리는요, 지역에서도 한 나라 안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그 작동 논리의 기본이 동일합니다. 지역이라든가 나라에서는 너무 미시적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 그 권력의 논리가요, 오히려 이렇게 전 세계라고 하는 규모로 크게 확장해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명쾌하고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보면서 꼭 이걸 세계적 차원의 문제라고만 보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문제, 또 우리나라의 문제로 대입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정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몸을 갈아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뭐 햇빛이 쨍하고 비추는 날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빈곤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처지로 빠져들어가는 일들을 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요, 단지 이른바 노력이라든가 또는 뭐 경쟁력을 키워라라든가 이런 흔한 이야기를 좀 접어놓고 자본주의에서의 불평등이 어떻게 스스로를 재생산하는가, 또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가 냉철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적인 권력 관계가 어떻게 불평등을 낳고 또 재생산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일반 원리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 책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태 위기가 덮쳐오고 있는 지금 전 지구적인 산업 문명이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이슨 히켈은 더 이상 이 무작정의 성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구적 차원에서의 불평등과 격차의 해소야말로 그러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맹신과 폭주를 막고 또 더 정의로우면서도 더 생태적으로 안정적인 지구적인 산업 문명의 미래를 가져오는 해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지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이 현존 자본주의 시스템은요, 주변부 국가의 사람들과 주변부 국가의 자연에 대한 무제한의 착취를 그 가장 튼튼한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횡포를 막고 격차를 줄이는 정의로운 정치경제학 시스템의 회복이야말로 평등과 생태적 안정과 장기적인 산업 문명의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저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저자는 이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조금은 미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과감한 해법하고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좀 울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7년 전 기본소득에 관계된 책을 제가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번역하면서 저도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기본소득은 굳이 한 나라 단위에서 행해져야 하는가? 오히려 지금 전 세계를 뒤져보면은 이 5달러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 지구적인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 큰 돈 아니고 큰 부담은 아닙니다만은 5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훨씬 윤택하게 하면서 인류 전체가 정말 형제의 자매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전지구적인 기본소득, 한 나라에서도 안 되는 걸 전지구적으로 한다? 너무 공상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 말도 못 꺼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바로 제가 생각했던 그 전지구적 기본소득 이야기를 과감하게 꺼내는 걸 보니까 아이고, 내가 참 쫄보였구나, 참 비겁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클럽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불평등의 문제는요, 절대로 세계적 차원이냐 국내적 차원이냐 하는 그런 구별을 가진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따로 있고 바깥에서 새는 바가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니 국제니 하는 틀을 벗어나서 정말로 불평등과 격차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영구화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분명히 이 책에서 많은 것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을 낸 아를 출판사에서요, 이 댓글을 남겨주신 10분을 선정을 해서 이 집으로 책을 보내주시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짜로 책을 받게 되면은 이 책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시는 것은 기본적인 매너겠지요. 그러니까 이 책을 받으실 분들은 이 책을 읽은 후에 그 후기를 본인의 SNS에 올리거나 아니면 저희 홍기빈의 언어더 경제학과 카페에 올리시거나 어떻게 하실지도 좀 함께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홍기빈 클럽도 이 전지구적인 또 전국에 걸친 또 우리 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하고 큰 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스탠바이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